자, 이거 우리 마 선생님 한번 읽으실래요? 그대의 재능은 그거요? 예, 세 줄짜리. 예, 그대의 재능은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되지만 그대의 인간적 배려와 여백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를 가슴으로 기억하는 이들은 언제나 그대 편이다. 정말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봐야 우리의 재능은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되고, 그리고 또 재능 많으면 시기와 질시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배려와 여백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머리로 기억하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거나 혹은 우리를 질시의 대상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인간적 배려와 여백으로 대한 사람들은 우리를 가슴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거죠. 제가 이 재능으로 살아왔어요.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을 뒤늦게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죠? 이 세상 가장 먼 거리가 뭐와 뭐의 거리죠? 여기서 여기까지 30년. 30cm. 예. 여기까지 30년이면 빠른 거예요. 60년 걸리고 일생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요 30cm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30cm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 오지 못하고 이걸로 살다 가요. 특히 요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살죠. 핸드폰으로 사지. 그리고 가슴을, 제가 장사바위 얘기해드렸어요, 선생님들한테. 안 했어요? 제가 하도 전 이제 하도 많으니까 어떤 때 이런 말씀 해드려야지 하고 가다가 집에서 조금 준비하면서 이거 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드린 거, 그러니까 또 해줄 수도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해드린 거라면 앞머리에서 이거 들었수다 하고 세우세요. 네. 장사바위 얘기 참 좋은, 가슴 머리 얘기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나 머리로 살아요. 가슴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 세상이 삭막하고 빡빡한 거예요. 자, 저 해남쪽 남도 땅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 남자아이가. 그런데 야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기운이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쌍둥이 두 아들의 기운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기에 눌려서 시름시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싱글마더가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두 아들을. 그런데 야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 기운이 이상하더니 이게 3살, 4살 때부터 이게 남다른 힘을 보이고, 그래가지고 한 5살 되니까 뭐 황소를 눕히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조정에 그게 소문이 올라갔죠. 옛날부터 권력자들은 뭐가 제일 두렵죠? 누군가가 인기를 끌거나 민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권력자들은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밀정을 내려보내요. 그래가지고 두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엄마를 꼬시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베개송사로 이런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사주하는 거예요. 뭐냐? 당신 아들을 둘 다 이렇게 장사로 지금 크고 있는데 키웠다가는 둘이 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뭐 재벌 아들들도 서로사. 그러니까 하나만을 승자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 하나가 또 하나를 누르고 승자가 되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 겨드랑이에서는 날개가 돋을 것이고 걔는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지만 둘을 결투하게 해서 천하무적의 한 명을 골라라. 이 엄마가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는 엄마 내가 왜 난 그냥 내 브라더하고 잘 살고 싶어. 근데 저쪽에 한 친구는 야심을 품는 거죠. 겨장에서 날개가 돋아? 천하무적이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제 형이 뭐 몇 초건 몇 분이가 일찍 태어난 형은 싸우고 싶지 않은데 동생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 형이 또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 하고
싸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나무가 쫙 있는 솔밭에 그 가운데 공터가 있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를 정해가지고 세상이 다 두려워하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용맹의 두 쌍둥이 형제가 거기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로 서로 싸우는데 형은 동생한테 맞을 때마다 상처가 생기고 자국이 생겨서 점점 힘이 빠져가는데 동생도 맞는데 동생은 칼을 아무리 해봐야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 동생은 자기의 영혼을 저 소나무 밑에다가 꺼내놓고 왔어요. 자기의 심장을. 이게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칼을 맞아도 상처가 안 난답니다. 형은 그런 걸 알 길이 없었고 야망이 없는 형은. 그래가지고 수백 합 끝에 한나절이 다 가고 날이 저물 때쯤 해서 드디어 동생이 이기고 형은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드디어 내가 꿈을 이뤘다. 근데 정말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는 거예요. 이야, 이제 남은 일은 가서 숨겨놓은 자기 영혼 찾아서 도로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천공을 비상해서 날아오르는데 갑자기 그 솔밭에 짙은 안개가 쫙 끼는 어느 나무 밑에 영혼을 숨겼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알 길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안개 속에서 이 나무 밑 저 나무 밑 자기 기억이 나는 대로 아무리 이거 뭐 파헤쳐봐야 안개가 없을 땐 분명히 표식을 다 해놓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 찾아와서 영혼 되찾으면 된다. 안개가 짙은 안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냥 하루 종일 근데 안개가 거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그렇게 어디다 파묻고 오는 경우에는 안 다치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100사흘째 되는 날까지 못 찾으면 죽는답니다. 근데 100사흘째 되는 날까지 안개가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얻었지만 그 마지막 시한이 다 된 그날 새벽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죽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두 바위가 솟아올랐대요. 그래서 그걸 쌍둥이 장사바위라고 불렀다는 그 옛날 얘기. 진짜 리얼인 어쨌든 재밌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다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가상이 리얼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 선생님들 아실지 몰라요. 한승원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포구, 한승원의 포구, 바닷가 마을, 포구라는 중편 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제가 한 40년 전에 읽었어요. 그 딸이 요새 문단계에서 제일 국제적으로 한국 작가로서 지금 뜨는 작가 누구지요? 채식주의자를 써가지고 국제문학상도 받은 한강. 아시죠? 작가 한강 요새 뜨는. 신문에 봤어요. 한강의 아버지예요. 한승원 씨가. 한강의 아버지가 작가인데 딸이 요새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장사바위. 머리로 사느냐 가슴으로 사느냐 하는 얘기를 하다가 장사바위를 갔어요. 제가 선생님들이 그때 LA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1992년 4월 29일 날 LA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크게 재산 피해를 낸 폭동이고 67년에 와츠 폭동이라고 LA에서 그때도 유태인들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폭동이에요. 92년에. 와츠 폭동은 유태인들이 그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상권을 지배하고 있을 때 흑인들이 반발해서 일으킨 폭동으로 흑인 그때 상가들이 많이 불타고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히 극역이었던 겁니다. 흑인 지역에서 우리가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리커, 마켓, 세탁소 이런 거, 주유소.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 업소들이 탔습니까? 그때 폭동 때. 그때 흑인들이 작심하고 한국 업주들의 가게들을 태운 거예요. 왜냐? 한국 업주들이 벤츠 타고 쫙 흑인 동네로 들어와서 가게 문 열고 그리고 손님들을 하도
쳐가고 그러니까 도둑놈 보듯이 이렇게 하고 인간적으로 무시하고 그 동네에 뭐 리들 야구 팀이나 이런데 자선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저녁 때 돈 다 챙겨가지고 장세 걸고 벤츠 타고 또 가니까 지역 민심이 좋을 수가 없었죠. 물론 시작은 기억나세요?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한테 무차별 그냥 맞는 장면을 누군가가 찍어가지고 그게 공개되면서 그들이 재판에 올려갔는데 결국은 다 무죄로 판결이 났다고요. 그 비디오를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냥 개 돼지처럼 팼는데, 그리고 기억나시죠? 두순자라고 마켓에 한국 주인 여자가 14살짜리 흑인 소녀 나타샤 할린스가 들어와서 뭐 사면서 돈 내고 가려고 우선 손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기 백팩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넣고 나중에 돈 내겠다 하는 생각으로 집어넣었었는데 그게 주인 두순자 여자하고 그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14살짜리 소녀가 내가 이거 돈 내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나가니까 두순자 씨가 방어용을 갖고 있던 권총으로 나가는 뒤를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때 흑인들이, 제가 그때 KBS LA 지사의 리포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다 소리 돋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흑인 지역을 삿다치도 아니고 그때 매일 취재 나가고, 그때 이제 그 폭동이 4월 29일 날에 났는데 4월 29일에 무슨 날이었느냐. 그 라드니 킹, 흑인이 무차별적으로 이유도 없이 백인 경찰 6명한테 막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사정하는데도 막 패는 그 장면까지 다 비디오로 찍힌 게. 그래가지고 재판에 붙여졌는데 그날이 선고일이었어요. 그래서 LA에서 몇 달 전부터 그 무슨 시에 나오죠. 무슨 뭐 뜬 소문이 노을처럼 번지고 뭐 폭동에 대한 예감이 스물스물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4월 29일을 대비해서 경찰국은 오버타임 예산 100만 불까지 예정해 놓고, 경찰은 경찰대로, 흑인 사회는 흑인 사회대로, 우린 또 우리대로. 그런데 판결이 무죄, 6명 다 무죄 하니까 흑인들이 이때다 하고 이제 불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오후부터. 그래가지고 레지너 댄이라는 백인 트럭 운전사가 놀만디하고 플로렌스 코나에 빨간불에 서 있는데 흑인들이 그냥 끌어내린 거예요. 그 백인을. 그래가지고 그냥 죄 없이 트럭 몰고 가는 백인을, 그래가지고 백죄 대낮에 발길질을 하고, 이 친구는 그냥 happen to be wrong place in a wrong time인 거예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 뿐이죠. 흑인들의 분노가. 그래가지고 텔레비 그 헬리콥터들이 그걸 막 찍어가지고 텔레비에 막 나오는 게 실시간으로. 그런데 데럴 게이츠라는 경찰국장은 그 지역에서 빨리 그걸 지나가지 않고 경찰차 다 빠지라고, 후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좀 복잡한 얘기라서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그 데럴 게이츠하고 LA 시장 탐 브래들리하고 앙숙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빨리 얘기하면 LA 국장이 그때 탐 브래들리 자기 앙숙인 시장한테 정책적으로 뭐는 많이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손 놓으면 도시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치안이 어떻게 되는지 너 이제 맛 좀 봐라. 그런 식으로 경찰들이 막 그냥 그날 근무도 안 시키고 현장에서 후퇴하게 빠지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같이 낑겨 들어간 거예요. 흑인들의 평소 분노가, 백인 경찰과 사법부의 치안에 대한 분노가 이 기회에 한국 업소들 우리가 앙심 품은 거 불지르자. 그래가지고 그 첫날 불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은 이러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전직 해병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한남최, 뭐 김수, 뭐 이런 대형 업소들 지붕에 옥상에 올라가지고 장총 들고 우리가 방어했어요. 경찰이 나와주질 않으니까. 그치죠? 그때 제가 첫날 대낮에부터 뭐, 근데 또 재밌는 게 히스패닉이나 이런 저소득층들은 요때다 하고 가게들 들어가 약탈하는 거예요.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개판이. LA가 제가 48년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때는 48년 안 했지만 제가 LA 살면서 통행금지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4.29 폭동 첫날 4월 29일 밤에 폭동, 근데 통행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건 누가 얘기해요? 그 경찰국장이 한 거죠. 치안 담당자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낮에 이제 가서 막 취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4.29 폭동 나기 한 달 전부터 제가 흑인촌에 가서 뭐 또 한국 사람 다른 리커 스토어를 흑인이 불내고 뭐 그랬고 뭐 하여간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 또 흑인 지도자라는 데니 베이웨이드라는 친구가 그 항상 사건이 크면 자기 개인적인 흑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또 이런 선동가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취재하면서 다니면서 보면 흑인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흑인들의 눈 속에 한인들, 나도 한이니까 저를 쳐다보는 다른 한인들을 쳐다보는 그 흑인들의 눈 속에 증오의 불길이 홀홀 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이제 대낮에부터 취재를 했어요. 취재하고 이제 저녁에 어수선해지는데 통행금지가 내려져 있고 나는 나가서 취재하고 싶은 거예요. 제 기질이. 근데 텔레비는 카메라 기자분이 안 나오면 못 나가요. 신문하고 달리. 신문은 내가 사진기만 들고 나가면 되는데 카메라에 비디오 카메라가 안 나오면 TV는 뉴스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때 촬영 기자가 3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누구를 꼬시나 그럴 때 우리가 설득하기 쉬운 사람이 머리 좋고 이런 사람보다 단순하고 욱하는 사람들이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그 3분 중에 한 분이 내가 그 KT 들어갈 때 머리 길게 하고 그때 우리 스크린 테스트 할 때 카메라 조작을 하더라고요. 야, 저 양반 장발이 좀 멋있다 하고 그때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양반이 이 성미가 급해가지고 기자 한 명을 싸우다가 주먹을 해가지고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5,000불 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까워진 다음에 아이고 김 선배 커봐 그 성격 못 이겨가지고 5,000불짜리 날리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아주 굉장히 힘든 기자였어요. 다루기가. 그때 나하고 죽이 맞아가지고 제가 취재 나가면 항상 UN 한국이 북한하고 동시 가입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93년인가. 그래서 노태우하고 뭐 북한 누구 와가지고 그때 UN 취재도 같이 가고 어쨌든 제가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김 선배 우리 저녁 때 쉬어 나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최영 지금 때가 우리 낮에 한국지 다 했어 할 일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갈 시간인데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래서 내가 김 선배 지금 자녀가 몇 살이죠? 아주 이뻐요. 1남 1녀인데 제가 집에도 놀러가 봐서 몇 살이죠? 그랬더니 지금 4살하고 6살이에요. 그래요. 이제 걔네들이 커서 학교 가고 나이가 들면 분명히 김 선배한테 물을 겁니다. 아빠 LA 폭동 때 역사적인 LA 폭동 때 그때 기자였다며? 촬영 기자. 아빠 그때 무슨 활약을 했어? 라고 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제가 오전에 화장실 갔다 오니까 갑시다. 딱 그래서 제가 딱 김 선배 우리 나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냥 철수합시다. 내가 위험하자고 나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야, 또 소묘. 윈셔길 그때 KT가 그저 북창동 순두부 있는 저 킹슬리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윈셔길 아니에요. 딱 나와가지고 윈셔길로 가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윈셔길이 앞뒤로 차 한 대도 없어요. 그 큰 길이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 윈셔가 차가 한 대도 없는 걸. 올림픽도 그렇고 처음. 통행금지니까. 예.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요새는 안테나가 없죠. 그때 차들은 옆에 안테나가 있었잖아요. 기둥 같은 게. 거기다가 흰 손수건 걸고 나갔죠. 백기를. 그리고 이제 딱 나갔는데 운전은 제가 하고 이제 김 선배는 카메라 들고 옆에 승객자에 앉고 가는데 기억나시죠? 폭동 때. 폭동 때나 전쟁 때나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스나이퍼라고 있죠. 스나이퍼가 뭐예요? 저격범. 예. 스나이퍼. 이게 몰래 숨어서 저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때 아닌 때도 가끔씩 그렇지만 기억나죠? 이럴 때 가끔씩 누가 프리웨이에 묻지마 사격해서 큰 사건 있잖아요. 그때도 폭동 때라서 그런 게 많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차가 가면서 뒷목이 얼마나 실인지 그야말로 스나이퍼한테는
너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냥 텅 빈 길에 하나 지나가니까 빌딩 어떤 꼭대기 같은 데서 야 잘 됐다 하고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솔. 그런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간 게 이제 한남 체인 올림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웨스턴에 있는 무슨 가스 스테이션 이제 한 군데씩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남 체인에 가면 그 위에 해병대 출신들 샷건으로 이러고 있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KT의 한국 사람이니까 그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상황을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폭도들이 이쪽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엔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 김선배 자기가 더 신이 난 거야. 뭐 영웅처럼 막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웨스턴에 가가지고는 거기 또 지키는 젊은 친구들이 라면 끓여줘서 그래서 라면도 먹고 새벽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뉴스는 생생하게 나가는 거예요. 생생하게. 우리 KT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샷건 들고 지키는 장면들을. 안 돌아가시니 다행이네. 여기서 오늘 이렇게 살아 떠들려고 안 돌아가게 살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언제 또 그 얘기 하겠지만 처음에 미국 와서 한 1년만 이제 모범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건달 같은 친구들 한 6, 7년을 보낸 그때도 제가 도착하면 누가 칼에 찔려서 막 병원에 실려갔고 제가 뜨고 나면 패싸움이 벌어지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전 주먹하는 난리 위인이 못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저를 보호한 거예요.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항상 그 건달들하고 살 때도 이 패하고 저 패하고 싸우려고 하면 전 항상 중재자였어요. 항상. 왜 싸워야 되느냐. 그래서 한 번은 저기 웨스턴에 지금도 있어요. 데니즈. 거기서 양쪽 파들 화해를 새벽 아침 해 뜰 때까지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는 여기에 부동산 몇십 년 하는 부동산에서 사장이에요. 걔가 그 한 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전 항상 평화 중재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뒷 얘기를 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자 이제 그 다음날 일이 있고 그 다음날입니다. 그 다음날이니까 저뿐이 아니고 우리 소수의 언론뿐이 아니고 ABC, NBC, 또 ABC, CBS, NBC 다 미 주류 언론들이 다 누굴 찾겠어요? 경찰국장 인터뷰하고 싶은 거예요. 경찰국장이 이렇게 그 공개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을 한번 했는데 개인적인 인터뷰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면 평소 경찰국장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느냐? 파커센터. 지금은 옮겼어요. 조금 같은 다운타운인데 파커센터 6층에 가면은 4층인지 6층에 가면 공보실이 있어요. 공보실에 가면 프레스 세크리터리 공보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보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보실로 가는 거예요. 기자들은 다. 저나 뭐 ABC 기자는 어디나 가가지고 취입 어디냐? 폴리스 취입. 그러면 몇 시에 어디 간다. 아니면 나 단독 인터뷰냐. 근데 폭동 때니까 막 질서도 없이 막 몰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시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티홀이 있고 시티홀 이스트. 동쪽 빌딩 지하 4층 벙커에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대요. 시장, 경찰국장, 치안 담당자들, 쉐리프, 내셔널 가드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글로 갔어요. 나만 간 게 우르르 몰려갔죠. 그래가지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가서 거기 이제 회의실 앞에는 철창 같은 게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서성거리는 거예요. 나랑 또 선생님 그때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외국 주류 방송의 기자들이랑 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 30분, 1시간인데도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그 비서 같은 거기 리셉셔니스트 같은 여자가 Chief is not here. 경찰국장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들 짐 싸는 거예요 얘네들은. 외국 기자들 다. 근데 왠지 나는 그냥 해가지고 좀 민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발표한 여자가 오래를 보고 그래서 갔죠. 귀 달래요. 귀 좁준데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치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KBS LA의 수석 기자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우리 부장을 하도 치받아서 이분 폐 안 걸려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사죄한다고. 그분이 저만은 만들을 못하게 저한테는 좀 자율권을 줬어요. 무슨 걸 취재한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난 경찰국장 취재하겠어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마냥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녹화해서
송출을 하는 스테이션에 가야 거기서 라이브 방송을 못하니까 그 들어가는 마감 시간이 있는데 이게 왠지 똥끝이 다고 피가 마르니 이 기자라는 거 정말 피 마르는지 왜? 예, 정말이에요. 이거 시간 때문에 이거 보세요, 비죠. 그래가지고 시간 아니 수석 기자가 지 잘난 척 뻗응대면서 부장을 하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놓고 그 부장이 시켜서 나온 게 안 되면 그건 부장님이 시킨 거냐. 나는 내가 하겠다고 뻗으겼는데 맨손으로 들어가면 당신 지금 보통 때도 아니고 폭동 때 뭐 잘난 척 하더니 맨손으로 들어와? 뭐 어디 신화면 내고 내려? 이러면 나는 완전히 약해. 난 미쳐 죽겠는 거야. 시간이 없고 또 하늘이 동고 그래가지고 딱 걸어 나오는 거 있죠. 내가 그럴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펴는 의자 2개를 거기 엘리베이터 옆에다 놔두고 있었어요. 펴는 의자 2개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갔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근데 또 이건 절대 제 자랑이 아니고 그 몇 해 전에 제가 KBS LA TV 기자로 일하기 전에 여기 한국일보 기자로 있었어요. 사회부 기자로. 그때도 제가 경찰 책임 이민 뭐 중요한 거 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에 LA 동양수사과에 한 번씩 꼭 들린다고 LAPD에.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한인 관련 무슨 범죄 없는지 그게 돌아온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경찰하고 항상 그러니까 경찰국장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경찰국장실에서 신문기자일 때. 근데 그때 허락하기를 30분을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나하고 죽이 너무 잘 맞고 1시간 얘기인 거야. 이 양반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더니 그 다음날 리셉셔니스트가 이런 노트 같은 거 하나 보여줘요. 인하우스 메모랜덤이에요. 자기네 내부 메모입니다. 뭐 써있냐면 코리아 타임스에 운영 초이가 오면은 적극 지원해 줄 것. 그가 요구하는 것은. 경찰이 하도 나하고 남자하고 내부. 그래서 내가 좀 필요한다. 우리 신문사 가서 나 좀 상관한테 좀 보여줘. 이건 보여줘도 안 되는 내부 문서인데 갖고 간다는 게 말등이야. 그런 기록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데버 게이츠한테 Do you remember me, sir? I interviewed you few years back when I was at Korea Times. We had an interview and you liked it so much you issued in-house memorandum to support me in case I need something from the police.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뭐 너랑 수많은 기자 몇 년 전에 근데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때. 그러니까 뭐 진짜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I'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그랬더니 go ahead 그래요. 그래서 No, I'd like to have a sit down interview. 서서 몇 마디 정도가 아니라 좀 근데 where 그래요. 자기도 바쁠 테니까 right over here sir. 의자 딱 2개예요. 이게 접는 의자. 그래서 앉혔어요 거기. 자, 내가 인터뷰를 가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제가 그랬죠. 인터뷰라는 게 이게 아주 멋진 예술이라고. 이게 잘만 맞으면 물어보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잘 인터뷰가 끝나면 인터뷰 한 사람이 그래요. 하고도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도 생각지 않은 게 자기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면 인터뷰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경찰국장이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왜 한국타운이 이렇게 피해봤는데 경찰 투입도 안 하고 너 왜 늑장 출동하고 너 왜 첫날 경찰차를 후퇴시키고 이런 거 이제 따질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엄청 피해를 봤으니까. 근데 그때 피해 볼 때도 흑인촌에서도 불에 안 탄 한인 업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웃과 잘 릴레이션십. 이웃과 잘 지내가지고 이웃들이 나와서 지켜준 거예요. 폭도들이 오면 야, 이 집은 안 돼. 그리고 그때는 텔레비에서 막 불이 날 때 첫날 밤에 텔레비에서 막 나왔었죠. 가게로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 자기 가게가 화면에서 타고 있는 걸 보면서도 현장으로 못 가는 거예요. 폭도들이 하도 설치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어볼 게 많죠. 그러니까 2가지 방법. 내가 마음을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 이 사람이 분명히 거짓말하고 나올 텐데 요리조리.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그게 아니죠. 이렇게 반박적으로 나가면 일어나서 가면 끝이에요. 그럼 나가 놓쳐버리는 거야. 그 절대로 이게 반박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제가 준비를 잘 안 한다고 그랬죠. 몇 개 써가긴 했지만 이게 철저히 주면 앉은 거예요. 딱. 또다시 제가 얘기인데 이게 또 내 재주가 아니라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이 있어요.
in the zone 또는 in the flow 뭐 이런 말. 이건 무슨 말일까요? in the zone, in the flow. 이건 뭔가 하면 제가 잠깐 뒤로 가면 인터뷰가 되게 잘 됐어요. 내가 잘해서 하여간 그래서 17분 동안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17분 동안을 무지하게 많이 물어봤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순간에 안 게 아니고 뭔가 무슨 꿈속에 들어갔더니 운동선수들이 신기록 세우고 이러잖아요. 뭐 100m 뛰고 그럼 100m 뛰는 동안에 한 몇 초 그 느낄 것 같아요. 뛰고 나면 어디 딴 세상 갔다 온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In the zone. 자기를 잃어버린 그렇죠. 자기 잃어버리는 어떤 특별한 데 갔다 나온 것 같은 거예요. zone. 어떤 데. 아니면 flow. 어떤 흐름 속에 빠졌다가 나온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어떤 이상한 데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어떤 식으로 인터뷰 접근했느냐. 왜 출동 안 시켰습니까? 아니, 우리는 뭐 이렇게 다 했대요. 이렇게. 그리고 출동하기, 폭동이 일어난 첫날 오후에 그 땅땅땅 무죄 선고가 나서 막 그냥 그 백인 트럭 운전자가 이유도 없이 백주 대로에서 맞고 이럴 때 그러고 나서도 한두 시간 후에 이 사람이 베벌리 힐즈의 펀드레이징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 폭동이 지금 막 발생하는데 어떻게 펀드레이징에 가 있느냐, 모금 그 모임에 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차가 자기 오피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통신 시설 뭐 지시 명령 기체. 아니 그래도 폭동이란 어느 순간에 들불처럼 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게 폭동인데 그랬더니 그 말은 맞죠. 그래서 내가 반격을 해도 살살 하면서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제로 또 그 다음 주제로 당신이 한인촌이 아니고 만약에 부자촌에서 일했더라면 당신이 한인촌처럼 그렇게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앉았을 수 있었겠느냐? 우리 소수계 촌이니까 당신이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이게 베벌리 힐즈였다면 당신이 우리 같은 식으로 대응했겠냐? 그랬더니 딱 하는 소리가 베벌리 힐즈 have their own police. 아니 내가 브렌트우드시라고 했어요. 브렌트우드는 자체 폴리스가 없고 LAPD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또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내가 브렌트우드 얘기했으면 되는데 베벌리 힐즈 얘기해가지고 여기 거긴 자체 폴리스가 있거나 이러고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거. 그래서 열이 묻고 조리 묻고 하다가 17분 동안 물어본 거예요. 잔뜩. 그러고 나서 내가 맨 마지막에 가서 당신이 지금 돌이켜보건데 당신이 판단이 잘못된 것은 어디였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일어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던 근데 17분어치 묶어놨는데 딱 일어나더니 정확히 I'm sick and tired of questions like that from you.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자로부터 그따위 질문을 많이 받았나 보죠. 자기는 이제 sick and tired. 자기 너무 많이 들어서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갈 거 아니냐니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고 경찰국장이 내가 CNN이나 ABC나 뭐 CBS, NBC였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너희끼리 한 소수계니까 쉽게 보고 이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뒤에다 대고 뭐라 했냐면 Thank you for your time, sir.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특집이라고 외국 기자,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유명해졌었어요. 잠깐 반짝. 그래서 우리 방송에도 내보냈는데 그거를 이건 안 내보냈죠. 근데 이제 화나서 일어나고 나면 거기다 대고 참 내가 뒤에다 그런 말은 했어요. Thank you for your time 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치안의 최고 책임자인 당신에게 그런 말들 못 묻느냐? 그리고 Thank you for your time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대학철 사장님으로 한국에서 파견 나온 그 KBS LA지사 사장님 아니 그놈이 이런 짓을 했는데 당신 평소에는 지들이 막 이러면서 왜 자기 좀 쓴소리 못해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죠. 그럴 때 같이 쓴소리 나가는 게 아니라 Thank you for your time, sir 하는 게 훨씬 더 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막 유명해져가지고 다들 이걸 달래요. 이 장면을 외국 뉴스 기관들이 이 장면 센세이션한 거니까. 예, 그래서 난 그쪽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LA의 퇴근 시간에 오후 때 미국 주류 라디오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방송이 탐 라이커스라는 친구가 방송을 했어요. 그 친구가 하는 게 청취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뭔가 하면 그날의 제일 핵심 주제를 놓고 이 청취자들 전화 받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찬성하는 놈, 반대하는 놈, 뭐 아주 열띤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방송을 제 거를 갖고 17분 다 틀고 중간에 평소에는 광고 다 빼고 17분 다 듣고 계속 중간중간에 그 탐 라이커스 그거 하는 사람이 여기에요. 잘 들으세요. 처음에 소개는 영초이 from Korean TV. 우리가 세금을 줘서 월급 주는 경찰국장인데도 우리는 붙잡지 우리한테는 얘기도 하는데 영초이가 붙잡아서 17분. 내가 오늘은 광고도 없이 파격적으로 다 틀 테고 그 다음에 전화 받겠다. 2시간 동안 전화가 오화되는데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고 그 끝에는 그거 탐 라이커스가 저하고 전화 인터뷰했고 그래서 제가 현장 얘기를 물어봤고 제가 일하는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한 40분 동안을 30몇 분 동안을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열띤 공부가 있었는지 몰라요. 경찰 가족 쪽에서는 경찰을 옹호하는 거고 그리고 뭐 피해당한 업주는 피해당한 업주 그 앞부분만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그 방송? 네. 라디오 방송? 있어요? 앞부분만. 내가 찾아갖고 왔어. Now, the interview with Korean Television Enterprises reporter Young Choi and Police Chief Daryl Gates. Please listen carefully, especially as we work our way to the end, and then you'll have a chance to comment on the telephones on KFI AM 640. Did you, sir, know ahead of the time that the danger was coming imminent to Koreatown before it actually happened? No, we had no idea. This came as a complete surprise to us. If we had known, we would have had.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7분 나가는 거예요. 그 아주 그냥 건전하고 그냥 흔하게 그냥 절대 적대적인 거 하나도 없이 미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꺼야 꽂는 거예요? 예, 됐어요. 적대적 거 하나도 없이 건전하게. 자, 이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가슴과 머리 사는 그 여자가 왜 나한테 이래가지고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계세요. 왜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여자가 그날은 시청 동쪽 빌딩 지하 벙커에 있었지만 평소에는 그 여자가 전에는 경찰 본부 리셉셔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양인 수사과를 가려면 항상 이 여자를 지나가요. 눈도장을 찍어놓으셨다. 저는요, 저 이런 거를 매일 선생님들 갈 때도 제가 드리죠. 저는 이런 걸 아침에 나올 때 또 차에서 내릴 때 계속 걸어가는 우체부 있으면 우체부도 드리고 저 아까 오니까 여기 제니처도 드리고 뭐 도나스를 요새는 건강의식이 좋아져서 도나스를 잘 안 드시죠. 그때는 92년이니까 뭐 8년, 27년 전이네. 그러니까 그때는 도나스를 사가면 좋아하던 때예요. 도나스를 박스 갈 때마다 평소에 닦아놓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 있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 그런데 우리 전날 강의 끝에 가서 어떻게 했죠? 내가 먼저 순수하게 100을 주지 않으면 저는 계속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거꾸로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예요. 오는 거 기다리고 앉았다가 그럼 오지 않으면 난 한 번도 안 주네. 안 오더라도 내가 먼저 가야 돼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다 뒤집어서 해야 돼요. 그때 그 인터뷰 그때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경찰 국장한테 야, 이 사진을 내가 저쪽에서 자꾸 달랬는데
인터뷰 한번 넣자. 이거를 절로 안 넘기는 좀 조건으로 보내. 아, 그건 멋진 아이디어시네. 인터뷰 예. 한번 안 주는 더 조건. 넣자. 예, 그건 멋진 아이디어시네.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이거가 절로 가는 거보다 인터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좋은 아이디어였어. 생각 그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기분은 듭니다. 그 양반이 타고 간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 다음에 등골이 오싹한 거 있죠. 누가? 제가 왜요? 경찰국장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없애라 그러면. 이거 나한테 무슨 후환이 올 것 같아. 한국 같으면 겁나는 일입니다. 근데 참 여기가 민주주의가 좋은 게 그 파커센터 경찰본부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은 이 파킹장이 기자들이고 뭐고 하여간 다 지하에 있단 말입니다. 그 지하에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국장은 아마 뭐 좀 운전수가 있는지 되게 이 라비 레벨에서 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하에서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로 올라갔다가 라비에 서면 그때 경찰국장이 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자주. 근데 봅시다. 자, 이제 제가 지하에서 타면 거기에 다른 경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급이 뭐 들쑥날쑥 하겠죠. 그러면 대여섯 명이 타고 쭉 올라오다가 라비에서 문이 쫙 열리면 경찰국장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상해 봅시다. 한국 같으면 어떻게 이러고 있습니까? 뭐 하다못하면 이걸 여긴 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들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한두 명이 하이 치프, 하이 치프, 치프 국장, 하이 치프 하면 아무리 없잖아요. 예, 그러면 국장도 그냥 예, 국장 그냥 아 그게 끝이에요. 야 이게 민주주의구나 이게. 멋진 나라. 한국 같으면 둘이 만나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겁니다. 둘이 같이 이게 안 되잖아요. 멋진 나라. 예, 그 점이 좋은 거예요, 전. 한국, 근데 저 한국 뭐 나쁘게 있는 게 아닌데, 이 한국 같은 사람 뭐 이런 사회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큰 손이 어디 있다는 그 기본적인 두려움이 항상 있잖아요. 괜히 까불다가 무슨 큰 손이, 어떤 검은 손이 덮칠 수도 있다는. 물론 여기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높이 하늘하고 사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여긴 조금 좀 편해요. 그러니까 국장이라는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나는 아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민주주의 평등이구나. 근데 하여간 그날 인터뷰 끝에는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거 혹시 나에게 후환이 그리고 또 내가 뭐 털어서 먼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자 그러니까 가는 정 오는 정 전에 가는 정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좋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영어는 이게 뭐죠? 정확히 여기에서 영어는 give and take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컨텍스트가 상황이 그거는 give and take은 마음은 예 받은 만큼 준다 뭐 이런 뜻이죠. 예 주고받는다 그건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공정하게 교환한다. 네가 줬으니까 나도 준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지는 오는 말이 고와야 또 가는 정 오는 정 곱다 정 그러니까 그런 좀 냉랭한 그런 거래라기보다는 좀 정이 담기는 거죠. 내가 정을 담으면 저쪽에서 정이 온다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그런데 영어도 우리말식으로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로도 보십시다. 이거예요. What comes around goes around. 이거 아주 흔한 말인데 그래도 클리셰이는 지루하진 않고 이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식으로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저는 절대로 이게 바뀌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what comes around goes around예요. 근데 물론 거꾸로 쓰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예요. 내가 먼저 뭘 보내야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what comes around goes around도 말이 되고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가지도 않고 뭐 오는 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나세요? 낚시하러 맨날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당신?
낚시 공이라고 그랬나 봐요. 강태공. 강태공.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또 그걸 기억나시죠? 우리 속담 중에 한 번 쏟아낸 말은 한 번 이게 엎드려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 영어로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치약을 짜면 돌을 넣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치약 한 번 짜면 그게 들어갑니까 다시? 예, 미국 말이 있어요. 자, 그럼 한 번 내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 없다. 그 말이 어디서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좋은 말을 해야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곱다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말의 어원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말씀드릴게요. 강태공이 실제 인물이랍니다. 근데 강태공이 뭘로 유명하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끼 없는 고든 낚시를 물에 척 등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때 이제 낚시가 꼭 물고기 잡겠다는 의욕 없이 하는 사람들도 미끼는 꽂습니다. 왜냐? 잡는 고맛, 손맛, 이게 손맛이 죽인대요. 손맛이. 제가 전에 그 무슨 한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주간부 외신부 스포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훈련할 때. 그래서 그때 주간부에 갔을 때 주간지 기사에 알맞게끔 해서 그 각 나라의 음식 특징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중국 요리는 불끝 맛. 그 다음에 한국 요리는 손끝 맛. 일본 요리는 무슨 끝 맛이었더라? 까먹었네. 이렇게 그 요리의 그 특징들을 그렇게 하시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낚시하시는 분들은 손끝의 맛이 이게 죽인답니다. 전 낚시 비린내도 안 좋아서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 고기와 밀고 땡기는 것, 또 큰 고기 잡이.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과 바다하고 사투가 이게 한 번 미치면 이게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잡고 이 욕심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놔줘요. 도루. 그 잡는 맛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믿기는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또 이 말이 잠깐 생각나네. 최고의 낚시꾼은 뭔지 압니까? 누가 최고의 낚시꾼입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낚시꾼은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사람. 아, 이 죽이죠. 잡으려면 그래서 이 범죄자 잡는 경찰은 범죄자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잡는 경찰 중에 범죄 성향이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요 법의 이쪽 저쪽에 있다 뿐이지 그 기질들이 비슷하다고요. 그래야 잡는 거죠. 우리같이 범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자를 잡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해야 되듯이 수사관이 되려면 범죄자의 심리를 알아야 되겠어요? 안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여간 그 낚시. 그러면 미끼도 안 꽂고 고든 낚시 꽂는 사람은 뭐 하자는 겁니까? 잡는 거예요. 예? 잡는 거예요. 아니죠. 고든데 누가 물어야 잡죠. 고기를 잡는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나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낚는다는 건. 무슨 세월이 이 전체가 하나인데 뭐 세월은 어디 가서 어떻게 낚아요? 세월 하는 거죠. 아니 때가 오길 기다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하도 오래 기다리니까 그 강태공의 마누라가 어떻게 했죠? 기억나요? 소크라테스 마누라는 소크라테스가 돈도 못 벌어오니까 한 번은 뜨거운 물을 부었답니다. 꼭대기에서 이렇게 들랑달랑하는 어디 꼭대기에서 뜨거운 물. 그런데 강태공 부인도 이게 뭐 해가 가고 해가 오고 때를 기다려도 뭐 어느 정도지 마냥 기다려. 근데 얼굴이 이렇게 동안이었대요 강태공이. 근데 그리고 이렇게 아주 선인처럼 생겼. 그래가지고 마냥 기다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참수에 끝나가지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면서 그냥 가시지. 모질만을 해대고 가는 거예요. 아무짝에 됐습니다. 모질만 해대고 간 겁니다. 그리고도 이 사람은 계속. 그런데 그때가 춘추 전국시대의 끝말인데 유방인지 누군지 아니까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역사의 그 대단한 중국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통일 전에 그 마지막을 어수선한 거를 통일하는 그때 이거 다 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통일하려면 이 두뇌 브레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때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에 도인 같은 흰 수염에 이런 하얀 도복 입고 나온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납치를 들듯이 어느 지방으로 가면 동안 얼굴에 흰 수염이 있는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당신이 설득해서 그 유비가 제갈공명 삼고초려해서 모셔오듯이 네 사람으로 만들기만 하면 네가 대업을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길을 떠나요. 그래서 그 꿈에서 받은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그래서 수소문도 하는 거죠. 여기 뭐 이렇게 수염 길고 맨날 낚시만 하는 노인네가 있냐니까 뭐 어디 가면 있습니다. 가는데 가까이 가는데 애들이 돌을 던지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노인네를. 근데 또 이 노인네는 그냥 묵묵히.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예를 차리고 초빙을 하는 거죠. 깍듯하게. 그래서 모시고 와요. 그래서 강태공의 지혜로 대업을 이룹니다. 중국을 통일해서. 그러니까 이 황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많은 재물과 그 가솔들 뭐 부하들 해가지고 종들을 붙여가지고 지역 영주를 만들어줘요. 한 땅을 떼어줘가지고 지역 영주를. 그래가지고 자기 그 지역 영주를 부인해 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과장이 좀 많잖아요. 그 행렬이 신이었답니다. 뭐 하여간 예, 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맨 뒤쪽쯤에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구슬 달리는 거 쫙 해가지고 마차, 고급 마차에 이제 다 강태공이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행렬이 쫙인데 저 앞에서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이 달려오는 거예요. 말이 이 마차 쪽으로 막 달려오더니 영주 지금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 여인이 영주를 꼭 뵙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높은 마차 위에 밑에서 엎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냥 저를 하인으로 와이프가 아니고 더 이상 그냥 하인으로 거두어만 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정말 혼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때 강태공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뱉은 말은 그래서 물을 쏟아낸 물처럼 다시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로도 안 뽑았어요. 행렬을 움직여라. 그래서 저는 뒤에 땅바닥에 그냥 남아서 있고. 얼마나 하는 게 지겨웠어. 그러니까 아니 갈 때 모진 말만 안 해도 내 생각에 갈 때 여보 전하는 대로 몇 년을 기다렸는데 저도 끝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부득불 제가 안 띄어지는 발걸음을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만 부디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오셔서 그래서 뭐든지 이루시기를 저는 가서라도 기원하겠습니다 하고 갔다가면 그러면 안 떠났죠. 그런 사람은 안 떠났죠. 그래도 떠나더라도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얼마나 사는 게 지겨웠어. 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그래 우리가 맞아.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거니까. 말을. 근데 사람이 감정이 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자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다면 말하지. 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완벽적으로 가려고 그냥 부지런히 노력이라도 하면 가령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화를 잘 낸 사람이었어요. 화를 그냥 성미가 불같아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회사에서도 뭐 부장 사장 뭐 아니라 뭐래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말에 표창을 날리고 막 이지랄 떠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하고 어디 가잖아요. 뭐 무슨 관공서에 야 싸우지
싸우지 마. 야, 좀 싸우지 좀 마. 싸우지 좀 마. 제가 여기 그런데 이제 차츰 애매한 눈이 뜨이고 범진 스님 그러잖아요. 범진 스님도 이 알아채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면 그러면 하루아침에 나아지진 않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1시간 화내던 게 30분으로 줄고 10분으로 줄고 1분 그 다음에는 화 날라고 할 때 어이크 하고 알아먹게 된다니까요. 나 요새 화 되게 안 내요. 화 되게 안 내요 요새. 우리가 봤어요, 이게. 예?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항상 저는 또 못 돼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어떤 때 세븐일레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급하게 뭘 산다면 제가 하는 일이 뭐 기자 이런 거 그러니까 맨날 급해요. 뭔가 이게 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2번 일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근데 항상 급하게 살아왔어요. 요새 좀 기질이 있어서 그런데 근데 이 화내는 것도 저는 한 번은 분명히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뭔가를 뭐 굴룬지 뭔지 찾았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있을 듯도 하고 없을 듯도 한 거. 그랬더니 거기 종업원이 이러셔가지고 No, we don't care. 이런 사람들이 제일 그래서 내가 그냥 무슨 생각이 드는지 내가 둘러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You do carry it. carry 얘기하니까 요거 하나만 합시다.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Put your hands up. 손 들어. This is a hold up. 강도를 hold up이라고 그래요. hold up. hold up. 이런 거 hold up이에요. 또 hold up이라는 게 이거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어느 만화에 나왔던 거예요. 어느 강도가 여자한테 너의 valuable, 너의 귀중품을 줘. 그랬더니 여자가 치마를 확 올리는 거지. 여기 안 줘, 그거. 자, 그 여자가 그게 귀중품이야. 한국, 동양 사람들, This is a hold up, put your hands up.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We don't carry hold up, we carry 7up. 그랬더니 hold up은 취급 안 하고 7up은 있어요. 내가 기자할 때 실제로 서텔이라고 저기 산타모니카 거기에 일본 식당에서 매니저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일본 매니저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홀답이라고 하는데 말을 못하고 직접 쏴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에서 일로 오는 사람들 영어 교육시키고 그래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왔어요? 아니 잠깐 옆으로 뺨 홀답 그래가지고 you do carry it. 여기 너 취급하는데 뭐 건성으로 내가 물어봤더니 취급도 안 한다고 그러냐?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다는 줄 알아요? 너 이 잡이 너한테 정말 딱 들어맞거든? 너 일생 여기서 일해. 자, 그런데 그럼 내가 편해야 될 텐데 시원하다. 그날 오후 내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냥 다시 갔어요. 다행히 있더라고요. I'm sorry. I really didn't have to be so nasty. I'm sorry. 그러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한 거 있죠. 내가. 근데 이렇게 못됐었다고요. 저 화도 많이 내고. 근데 요즘에는 스승들이 얘기가 들어와요. 뭐라고 들어오냐? 정법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법이란 분인데. 근데 싸우는 건 무식해서 싸우는 거예요. 무식해서. 질량이 떨어지고 무식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싸우는 내가 죽어 있어. 우리가 화내고 이거 들어보셨어요? 화가 났을 때 화난 사람의 침을 모으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쥐한테 먹이니까 쥐가 죽었다는 거예요. 화나 짜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은 배 쓰다듬고 등따수이 잘 살아요. 우리가 미워한다고 몸에 화, 짜증, 미움, 원한, 질투, 용서하지 못함 이건 다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자, 그 춘추 전국시대가 나왔으니까 그 춘추 전국시대 재밌는 얘기 제가 2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 안 괜찮아요. 그 춘추 전국시대는 그 나라들이 먹고 하는 일이 맨날 옆에 나라 뺏고 이거 하는 거였잖아요. 널리고 뭐 삼국지도 그거 아닙니까? 뭐 그냥 영토 널리고 뭐 상대 뭐 누구 빼오고 뭐 그 간신들의 모함인 이런 거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또 하루는 어느 작은 나라에
나라가 옆에 나라하고 해서 크게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기면 어떡하죠? 왕이 다 연회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1등 공신부터 장수들을 쫙 이렇게 가지고 해서 술도 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대낮부터 이제 축하해, 셀레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빅토리 셀레브레이션. 빅토리, 이게 또 옆으로 자꾸 빠지면 안 돼. 맙시다. 자, 그래가지고 연회를 베푸는데, 이게 너무, 근데 재밌는 게, 왕만 여자를 끼고 있어. 애척 같은 여자를. 장수들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가복 같은 게 쫙 앉아. 여자는 거기 이 왕 옆에 있는 여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 전쟁에서의 그 얘기하고, 그러지 너무 흥이 좋아가지고 저녁까지 이어지고 이제 호롱불 뭐 밝히고 이러는데, 그날 우리 저녁에 달이 안 뜨는 날이었어요. 달이 안 뜨는 날. 근데 갑자기 칠흑같이 그냥 사풍이 샥 몰아치더니 뭐 호롱불이 모든 불을 싹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칠흑처럼 새까매진 거예요. 그 옛날이니까 무슨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막 그냥 발걸음 총총 이제 불 다시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부싯불로 하든 부싯돌로 하든 어떻게든 막 발걸음만 하고 갑자기 정적인데, 근데 여자의 비명소리가 하고 나는 누구겠어요? 왕 옆에 있던 여자예요. 체각이 좀 너무 무겁고. 자, 잘들 하시네. 잘 아시네. 자, 그래가지고 이 애첩이 왕한테 대한 속삭이는 거예요. 전하, 어느 놈이 방금 제 입술을 훔쳤나이다. 그 암호를 틈타서 키스 도둑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왕이 우리 전날 뭐 우리 옛날에 시절엔 눈치만 봐도 야 너 뭘 봐, 자 이런 거죠. 그때는 눈길, 우리 감옥에서도 또 눈길 잘못 봤다가 목이 날아간다고 얘기했죠. 눈길만 잘못해도 목이 날아가는 게, 왕한테 어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이러고 얘기 끝나고 가는 시대에 왕의 첩에 입술을 훔쳐? 야 빨리 불 켜. 이런 새끼들 다. 왕이 현명했던 왕. 예. 왕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 이렇게 칠흑 같은 속에 누가 네 입술 훔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다 거짓말하면 여기도 영리한 여자인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입술을 뺏길 때 그 삿갓 옆에 끈을 뜯었나이다. 이제 불만 키면 이거 하나 없는 놈이 범인입니다. 아니죠. 쥐네가 끊으면 안 되죠. 왕이 지시한 거예요. 다 끊어. 애척은 그랬겠죠. 이게 무슨 왕이 뭐 자기 여자가 입술 뺏겨도 이 모양. 왕이 크게 본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왕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하다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를 욕하던 자기의 라이벌, 당도 틀린 정적을 재무장관들을 막 기용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링컨이 보통 사람이라서 이렇게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뭐 링컨의 좋은 점 얘기하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얘기 했어요. 저까지 다 끌어안으니까, 아니 저까지 우리 캠프로 다 불러들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멋있는 말이죠. 저기 바깥에서 우리 캠프 안으로 오줌을 싸야 좋겠니? 여기서 바깥을 향해 싸게 하는 게 좋겠니?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현장에 나간 거예요. 그 전투 현장에. 그래가지고 사령관 만나러 간 거예요. 얘기를 잠깐 바꿔 합시다. 사령관을 전쟁터로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사령관이 초소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전쟁 지휘하면서 아직 안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국방장관과 같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200m 거기 초소에 기다리는데 이렇게 국방장관하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또 먼지가 묻고 전장에 그게 그 옷차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장군이. 근데 쑥 보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2층 올라갑니다. 전두환 같았으면 저 괘씸죄를 네. 국방장관이 아니 저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군수 통수권자 최고 대통령을 보고 그냥 오늘 곧 내려오겠지. 스스로 올라갔겠지. 조금 있다가 하녀가 내려오더니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저 한참 주무셔야겠답니다. 국방 정부가 잘라야 됩니다. 전 하극상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대통령이 오셨는데 직접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약을 하지 않고 오지 않았는가. 내가 온다고 기별을 안 했지 않는가. 값어요. 다음날 없어요. 기별하고 없어요. 이런 왕이었던 거 이런 왕. 나쁜 왕.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났어요. 또 전쟁이 맨날 전쟁이 일이니까. 아 근데 이번에는 이 나라가 그냥 그냥 밀리고 하다가 왕이 호위병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혼자서 그냥 말 타고 넘어가요. 혼자서 가는데 무슨 이런 골짜기 같은 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제 쫓아오는 놈들한테 완전히 죽는 거예요. 거기서 기억나세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게리 쿠퍼하고 잉글리드 버그만하고 해밍웨이의 원작을 소설로 한 스페인의 그 프랑코 내전 그 전쟁 때 저는 그걸 요만할 때 봤어요. 그냥 근데 그게 제가 이 영화 쪽으로 올라오고 했는지 그때 수원에 딸기밭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면 얼마 내면 거기 종일 딸기 먹어요. 딸기밭에. 우리 엄마가 우리 형한테 돈 줘가지고 야 동생들 좀 가서 딸기밭에 가가지고 딸기 진양 먹고 근데 형이 또 무슨 생각인지 그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냐. 5살 때 거예요. 분명히 그 연도수 찾아보면 영화. 근데 지금도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요. 그 앞에는 잘 기억 안 나고. 거기서 잉그리드 버그만을 보내잖아요. 그 안전하게 가라고 게리 쿠퍼가. 그러니까 뭐 당신 내가 떠날 수 없어요. 억지로 보내고 혼자서 총알바지 하면서 자기 애인과 다른 전우들 살려보내는 게 끝장면이에요. 왕이 막 도망을 가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잡혔구나 하는데 호련히 여기서 장수 하나가 나타나요. 왕이시여 가십시오. 내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누구겠어요? 입술을 흠지만 흠지 뺏기만 이거예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한 가지만 더. 이게 춘추 전국시대 때 얘기니까 한 가지만 더. 그때 또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또 어느 작은 나라에 또 이제 그 전쟁이 이겨가지고 또 축하인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뭐 하사품도 내리잖아요. 어떤 때는 그날은 아주 저 먼 고장에서 온 아주 특별히 진귀한 뭐 아주 별맛이 있었대요. 무슨 뭐죠 상어 지드러미인지 뭔지 하여간 이런 특별한 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장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릇 갖고 죽을 받아가는데 마지막 장수가 딱 왔는데 죽이 떨어진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마지막 장수는 이거 나 물 먹이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 이렇게 찬밥 때우구나. 그래가지고 옆 나라로 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나라 길들을 잘 아니까 칩시다. 죽안 그릇 때문에. 근데 그 나라들 사이에 그 또 다른 나라가 하나 더 큰 나라가 끼어 있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야 된대요. 그 다리 옆 나라로 간 게 아니라 하나 건너 나라로. 그 친구가 걱정 마세요. 그 중간에 있는 나라는 내가 가서 세치혀를 설득하겠습니다. 길 좀 지켜달라고. 당신네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 건너편 나라, 지 원래 나라 칠 거니까 길만 좀 내라. 가서 또 외교적으로 성사가 돼요. 또 이걸로. 그래가지고 중간 나라는 길 지켜주고 엄한 나라 가가지고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죽 한 그릇 안 준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신으로 또 도망가게 된 거예요. 단신으로 말 타고. 근데 또 호련히 무슨 군사가 오는 거예요. 2명에.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기력도 없고, 그래서 말을 세웁니다. 다 달라붙었으니까, 다 추격이. 세워놓고 말머리를 돌려서 하는 말이, 그대들은 나를 죽이려 왔는가, 살리려 왔는가. 그랬더니 두 군사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저희는 왕을 구하러 왔습니다. 죽이러 왔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소자일 때, 어린 나이일 때, 그때 왕께서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 우리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무슨 사연이나 어떤 경위를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항아리에 곡식을 내렸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왕이 직접.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늘상 우리에게 이 나라 군주 왕이 위험에 처하거든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드려야 하느니라. 그게 그래서 왕이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대요. 야, 죽 한 그릇으로 나라를 뺏기고 한 항아리의 곡식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놈. 참으로. 왕 죽을 자기가 안 먹고 신하를 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왕은 알지도 못했지요. 왕은 저기 앉아있고 그 떠주는 사람이니까 떠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왕한테 저 무슨 장수는 못 먹었어요. 그러면 왕이 그럼 너는 돈으로 대신하자. 야 금양 뭐. 이 왕은 알지도 못한 거죠. 왕이 뭐 국도준 옆에 서 있었겠어요. 참.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선생님 다시 말씀이지만 인생은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도 보고.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심호흡을 하고 이제 또 우리 몸 체조를 하고 들어가십시다. 자, 심호흡은 앉아서 그냥 하십시다.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날은 웃지 않고 보낸 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요새 잘 안 웃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서 꼭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잃어버린 날은 웃지 않고 보낸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얼마나 잘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조크를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발 웃음이 나길 기대합니다. 안 나시더라도 제가 이게 조크 같은 거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의 조크입니다. 오늘의 조크. 오늘 조크는 뭐냐? 자, 수녀원의 수녀원장이 그 시대가 좀 어수선할 때라서 이렇게 아마 뭐라고 하지? 흑기사 하여간 이렇게 시대가 어수선할 텐데 좀 멀리 떨어진 다른 수녀원으로 무슨 출장을 보내서 뭘 일을 시켜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들판 산도 있고 험한데 못된 남자들이 덮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수녀 셋을 인터뷰를 합니다. 누구를 골라서 보내는 게 제일 좋을까? 그래가지고 셋을 다 앉혀놓고 하나씩 물어봐요. 자, 너가 가다가 괴한이 너를 덮치려고 그러면 넌 어떻게 대항하겠냐?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 받은 수녀가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한다고 괴한이? 알았어. 두 번째, 넌 어떻게 대응할래? 그랬더니 저는 뻔치를 날리겠습니다. 네가 날려봐야. 세 번째, 넌 어떻게 할래? 저는요, 우선 제 치마를 걷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바지를 내릴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쪽 두 수녀가 야가 지금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치마를 올리고 남자의 바지를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엔 냈다 찍는 거죠. 그렇게 걸리지. 그렇지, 또 그렇지. 사진가 시간이 걸리니까, 걸리지, 맞아, 맞아. 똑똑하네. 그래서 또 오늘의 조크입니다. 조금 늦었죠?